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전편에서 보유기간과 관련되어서 보유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례 등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유기간에 대해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보유기간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기간 집행 기준에서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89는 소득세법 89조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154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숫자는 사례 케이스의 30번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의 구분에 대한 내용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속, 점유, 이혼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느냐, 상속으로 받았느냐, 점유로 받았느냐, 이혼하면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취득 구분에 따라서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이 틀린데, 상속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같은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느냐,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세대원인 상태에서 점유를 받은 것이냐, 다른 세대원 간의 점유를 받은 것이냐. 그러면 상속부터 먼저 봅니다. 같은 세대원으로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부르죠.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통산은 바로 합산입니다. 자, 상속을 받았는데요. 돌아가신 피상속인하고 저하고 같은 집에 같은 세대원이었대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하고 저희 가족이 동일 세대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 주택을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제가 합산해서 통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통산합니다, 합산합니다 라고 있죠. 만약에 같은 세대원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속 개시된 날이 바로 사망일이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보유기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가는 산 날로부터 거주기간 들어가게 됩니다. 점유, 상속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세대원으로서 점유를 받은 것이냐, 다른 세대원으로서 점유를 받은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세대원 같은 경우 점유하신 분하고 수정인 간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어떻게 해요? 합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세대원이 아니면 점유받으신 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유받은 날 같은 경우 제가 앞에 찍어놓은 영상을 보게 되면 점유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은 나와 점유 계약한 날이 아니고 무슨 날? 점유 등기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이혼입니다. 재산 분할로 취득하느냐, 위자료로 취득하느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재산 분할이라는 말 뜻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갈라 쓰게 되면 공동으로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나누자라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의 기책 사유가 있는 분이 상대방한테 돈을 주는 것을 우리가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이혼을 하시게 되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받는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걸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일단 재산 분할로 받게 되면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 거주기간 다 합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부로 살고 있다가 그분하고 헤어지면서 재산 분할로 취득하게 되면 앞에 있던 보유기간, 거주기간도 그대로 다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훨씬 좋은 거죠. 빠이빠이 하면서 위자료로 받게 되면 내가 소유권 등기를 한 날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부터 거주기간이 계산되는 거죠. 그럼 앞에 살았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통상이 안 되어버리니까 그 기간만큼은 날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유기간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상속, 점유 두 가지는 같아요. 동일 세대원이냐, 동일 세대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합산할 거냐 합산 안 할 거냐. 자, 이원 재산 분할로 받는 것이냐 위자료로 받느냐에 따라서 통산할 거냐 통산하지 않을 거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유기간의 집행기준에 대해서 사례 30번째 나와 있는 집행기준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담은 여러분 인근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또는 국세청 세무서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